쿠기가 씬에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다소 의아해했어요. 제가 누군데 빌스텍스가 각 잡고 밀어주고 메이저 래퍼들이 샤라웃을 날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형님의 랩을 듣는 순간 다들 꼬랑질 내릴 수밖에 없었죠. 진짜 트렌디하고 시원시원하게 잘했으니까요. 애떼면서 통통 튀는 유니크한 톤, 기술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 랩은 랩이란 걸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평범한 대학생 실력이 아니었어요. 특히 빌스텍스와 함께한 마이크 스웨거나 두 번째 EP 쿠기에서 슈퍼비, 키드밀리, 나플라, 로꼬 같은 한따까리 하는 래퍼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았던 걸 보면 그의 KH 올해 신인상을 쿠기가 받았어도 큰 이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꿀벌 형님이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람에 그 타이틀을 내줘야 했지만요. 암튼 이후 쿠긴 역대급으로 빡센 라인업을 자랑한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 참가해 쟁쟁한 래퍼들 사이에서 본선 1차까지 오르며 히트곡까지 달달하게 뽑아내는 등 신인으로서 거의 완벽한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쿠기한테 항상 좋은 말만 따라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릴펌을 연상시키는 발음과 추임새로 인해 릴펌 카피캣이란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었고 그 뒤로도 작업물을 낼 때마다 쿠기 음악은 다 비슷한 맛이다, 커리어가 애매하다는 식의 박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요즘 들어 생각해보면 잘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암내매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 좋은 충격을 주는 작업물을 내거나 그렇게 돼서 잘 되면 애매해지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캐릭터 같은 것도 잘 잡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도 잘 잡혀지는 것 같고 그냥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잘 되고 그 친구들만큼 뭔가를 더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애매해지는 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논란과 별개로 훅인 자신만의 디스코그래피를 꾸준히 그리고 정갈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본토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캐치하면서도 그걸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리 없이 소화해내며 뉴스쿨 래퍼의 전형 안에 나름의 자기색을 덧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빡센 랩으로 알려졌던 기존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시잉 랩을 무기로 본인 캐릭터에 맞게 풀어낸 이모 볼륨 1, 그리고 타이트한 랩과 말랑한 보컬을 동시에 담은 정규작 어픈, 쿠기가 랩과 노래 양쪽 모두에 자신이 있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준 작업물들이었죠. 이는 국내에서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멀티 자원이 드물단 걸 감안하면 신내에서 쿠기의 존재감은 쉽게 사그라들래야 사그라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님이 피처링 단골 게스트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다방면으로 뻗어있는 능력치 덕분일 거고요. 잘 돌아가 너무 빡시게 벌어도 더 벌어야 돼 빡시게 혼자 살긴 너무 커 버려 시베 또 블러피 나고 뻥튀기만 해 속아는 벽고 겁만치장애 I trust nobody 근데 이렇게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이 형님한테 어딘가 항상 아쉬운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건 그의 칠흑의 양날도끼 같은 퍼포먼스와 앨범 단위 작업물에서 뚜렷한 고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정 마디마다 반복되는 랩 디자인 안에서 짧게 끊어치고 매끄럽게 이어가는 플로우와 같은 위치에 오차없이 떨어지는 라이밍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 안에서도 특색 있는 톤과 잘 어우러지며 쿠기 고유의 매력으로 승화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몇 년째 큰 변화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죠. 때문에 쿠긴 정립된 스타일과 정체된 스타일 경계선 그 사이 어딘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사실 이런 스타일의 플로우 구조를 가져가려면 포티몽키의 남자니까처럼 가사의 특이점을 심거나 예측을 벗어나는 라인 배치로 변칙성을 주는 식의 텍스트상에서의 변주가 필요한데 쿠긴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취를 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 전체를 한 바퀴 돌리다 보면 피로도가 일찍 찾아오는 경향이 있었고요. 물론 이 형님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트랙들에서 곡의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을 때가 많은 걸 보면 이 형님 실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기술적 기초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무리 없는 범주 내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뭐 실제로 최근 KC테이프에서 혼자 깍두기 된 것 같은 퍼포먼스만 제외하면 더콰이어, 슈퍼비, 블라세 등과의 협업에서 게스트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바 있고 싱글 단위 작업물의 평가도 대체로 좋은 편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퍼포먼스에 비교적 제한된 스펙트럼과 래퍼로서 가장 중요한 앨범 단위 작업물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은 장르 팬들 사이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주된 이유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발표된 정규 2집이 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스리슬쩍 묻힌 건 단순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쿠기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끔 하죠. 그러나 앨범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 이번 신보에서 쿠기 형님이 과연 어떤 걸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들어서 씹으려 보자고요.
근데 이번 정규 2집 업셋은 AOMG를 떠나 인디펜던트로서 발표하는 첫 앨범이자 무려 5년 만에 선보인 정규작입니다. 먼저 구성적으로는 정규 1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랩으로 조사버리는 뱅어 트랙과 달달한 싱잉랩 몇 개 쓱까주는 식으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툴로다가 12트랙을 꽉 채웠죠. 뭐 가사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고요. 씬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을 스닉 디스 한다던가 성공한 래퍼로서의 삶을 다방면으로 전시하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가사의 주제와 구성이 일찍과 유사한 형식 안에 있었죠. 다만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수익과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달라진 주위 환경, 그리고 신인과 베테랑 사이에 걸쳐있는 자기 위치에 대한 자의식 정도가 있겠네요. 옆에 난 배운 내게 찍어달래 셀피 초대받은 프라이빗 디너 앰프 샷티 클럽에 내 노래들이 범핀 브로보이즈 와버려 멀리 이전보다 더 큰 문제들이 내 머리. 하지만 이번 앨범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쿠키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과 감성은 아직 유효하지만 그걸 통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타깝게도 크게 와닿지 않았단 점이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가사의 평면적인 전개 탓이 크다 보고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보통의 성공한 래퍼들이 쭉 나열할 법한 표면적인 가사가 나열되고 쿠키만의 주관적인 시선이 담긴 가사가 적다 보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가사 없이 그냥 훅훅 지나가는 느낌이 강했죠. 그런 맥락에서 포커스 온 미의 첫사랑을 소재로 한 대목이 유달리 돋보인 이유도 바로 그 시점에서 비롯됐을 테고요. 이게 비교적 단순하게 나열된 문장인데도 가사에 개인적인 서사와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될 수가 있던 거죠. 이야기로 돈 버는 만큼 너도 많이 행복하길 바래 기도해줄 수 있어 내 지신 모두 다 했어 이제 나 지지라니까 그때처럼. 한편 랩에 있어선 데뷔 초부터 유지해온 상당히 규격화된 플로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짧게 끊어치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라인 구성은 여전히 매끈하지만 이런 반복적 패턴이 주는 예측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퍼포먼스를 묻어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쿠기의 랩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거기서 거기란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테고요. 물론 쿠기도 그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앨범에선 색다른 플로우를 시도하거나 톤을 달리하고 보컬 믹스를 새롭게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했습니다만 그 시도들이 때때로 다른 래퍼를 연상시키고 조금은 자기적이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필요했던 말은 따띠 because I'm too cocky 저 병신들 랩 좀 stop it 수화제 먹고 채워 새끼 내 뱃돼지 갈라내 대피 보라백 죽어라 다 챙기지 배를 시켜도 요청사항 적어 효과로 제발 빼주세요 버릇 혼내를 시켜도 소스는 버려. 그런 가운데 이런 아쉬움을 덜어주는 건 피처링 게스트들의 활약과 프로덕션의 퀄리티였어요. 혼자서 앨범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기엔 퍼포먼스 측면에서 다소 제약사항이 있던 만큼 효율적인 피처링 기용은 쿠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이번 앨범에 참여한 쌈디, 제키, 라보나 등의 형누님들이 그 만족감을 충분히 선사했죠. 쌈디 형님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탁 트인 발성과 묵직한 목소리 톤만으로 곡의 집중도를 확 끌어당겼고 제키와인 디지코어의 러프한 감성을 원래 본인이 해오던 장르인 것 마냥 능숙하게 소화해냈죠. 그리고 라보너 비트는 특유의 찰진 박자 감각으로 진짜 비트랑 합체한 것 같은 결과물을 뽑았고요. 하나지 실수 안 해봐 및 붙잡고 막아도 안 돌아봐 뒤 저사들일 때 빼고 무릎 안 꿇어 이러면 정신이 좀 하늘난 길을 하루는 넘어가고 밀어도 같은 빛을 그냥 안 질러 한숨에서 버려 쿡이랑 나 It's going down 우리 등장해 머리 위찬 입안에 밤 또 라버너 비트 빌스텍스 등의 앨범에 이름을 올리며 현재 씬에서 잘나가는 프로듀서로 자리 잡은 BMTJ, 노유나와 브라세 등의 작업물에 참여한 코덱을 필두로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축소한 프로덕션은 트렌드와 완성도를 모두 잡았어요. 예컨대 일렉기타 사운드를 디지털로 가공해 거친 질감을 살린 셔럽, 한 곡 안에 두 가지 장르를 유연하게 녹여낸 베이비페이스는 전형적인 뱅어 트랙의 쾌감을 제대로 전달했고 여기에 스페이스쉽이나 투필스 같은 경우엔 직전에 발표한 Right Now 1, 2, 3, 4, 5와 괴를 같이 하는 멜로디컬한 이지 리스닝 힙합 트랙이었는데요. 두 곡 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것이 쿠기의 청량한 보컬톤과 잘 맞물리며 이 형님이 지금도 트렌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래퍼란 걸 다시금 입증하게 했죠. 또한 굵직한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미니멀한 구성을 취한 몇몇 트랙들 역시 BMTJ와 코덱의 개성과 역량이 또렷이 드러나고요. 이처럼 뛰어난 조력자들의 서포트 덕분에 메인스트림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트랙들이 앨범 안에 혼재되어 있음에도 큰 틀에서 흐름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Will you play with me? You can tell me shit, sure. 절대 안 해 난 뒤에서 정치 질셔. 비웃음만 나 when I fucked up. 너가 날 구원했어 when I turned up.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앨범에서 쿠기의 랩 자체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반복적인 플로우와 제한된 서사 안에서 쿠기의 퍼포먼스가 이리저리 놀고 있고 톤 변화나 라인 구성 역시 어느 정도 익숙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번 앨범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형님의 커리어에 경신했다 생각해요. 기본빵 이상으로 설계된 프로덕션, 곡마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앨범의 흐름, 적재적소에 배치된 피처링과 만들어낸 시너지, 그리고 쿠기의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요. 물론 8호의 랩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도 존재했지만 종합적인 앨범 완성도에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과물을 보여준 앨범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쿠기의 폰과 이번 앨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고 그럼 전 다음에 올게요. 음악을 하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정말 이건 잘했다 라고 생각할 거는 명반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명반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차트 1위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명반 같은 걸 하면 이제 1위가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둘 다 할게요.